내보내야 됩니다. 같이 일해서는 안 돼. 그 직원이 물을 흐리기 때문에 그래요. 인건비를 좀 줄여서 남겨 먹겠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내가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인력 구조의 대전환입니다. 사람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한 사람을 쓰는 시대라는 거죠. 이게 어떤 주방 설계에 어떤 연관이 있냐면요, 제가 그전부터 한국 식당도 작은 식당들은 닷지로 많이 변화될 것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닷지 문화에 대해서 좀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먹는 걸 좋아하지 닷지에서 먹는 건 어쩔 수 없을 때가 먹지 뭐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지고 서비스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일이 줄어드는 닷지 형태는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인원의 구조는요, 홀과 주방을 함께 넘나드는 그런 직원들을 쓰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그 직원들이 주방과 홀의 구분이 별로 없어요. 작은 식당들은요, 그냥 바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홀까지 갖다 주고 또 퇴직을 해서 주방에 가져와서 설거지까지 해요. 저희는 좀 오래됐어요, 그렇게 한 지가. 홀 직원들도 주방에 들어와서 바쁠 땐 도와주고, 주방 직원들도 뛰어나와서 홀 일도 좀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저희 매장의 그 직원들인데, 제가 먼저 시작했다는 건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구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더 빨리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뽑을 때 일을 구분하는 직원들을요, 뽑으시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렇게 구분해서 뽑아도 사람도 안 뽑힌다 하는데, 그래도 식당을 하려면 그런 조건들이 달린 상태에서 보수를 더 주더라도 회사의 충성도가 높은 그런 직원들을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장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에요. 그 매장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직원들을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매장에 갔더니 홀 직원들이 주방에 들어오는 거 꺼려하는 매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매장에 가서 설거지를 막 겁나 하면서 보니까 이게 딱 어느 타이밍이 되면은 홀 직원이 주방 일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선을 딱 긋더라고요. 안 들어오는 거지. 분명히 홀에는 4명인데 주방에는 3명밖에 없는데 주방이 지금 막 취급받아가지고 설거지 막 들어온 타이밍이야. 이제 퇴직이 시작되면서 손님이 대기를 하면서 퇴직과 배식이 동시에 되는 그런 아주 혼잡스러운 상황이 옵니다. 식당에 바쁠 때는 2시쯤 넘어가면 홀이 한가해지죠. 홀은 천천히 식기를 빼면 되고, 주방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설거지와 저녁 준비까지 동시에 막 진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홀에서 일을 약간 이게 살짝 놓는 거죠. 각자 사람들이 다 조금씩만 놓으면요, 주방에서 반 사람의 그 부족함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단톡방에도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회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쪽 한쪽 매장은 지금 그거를 포기하고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눈에 이런 게 보여서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원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얘기했더니, 그 책임자가 하는 말은 그 다음날부터 전 직원들이 태도가 달라졌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알아듣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가지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득하고, 그런 직원들과 많은 소통을 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인건비를 좀 줄여서 남겨 먹겠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내가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충성도 높은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직원들이 홀과 주방의 일을 가리는 시대가 아니다. 물론 10명 정도가 하는 조직의 인원수로 말하면 한 6명, 7명 넘어가면요, 홀과 주방이 분리돼요, 이 업무 자체가.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홀과 주방이 같이 협업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좀 약간 주방 일을 만약에 빼거나 홀 일을 빼거나 그러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내보내야 됩니다. 같이 일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 직원이 물을 흐리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흐리기 때문에. 어설픈 직원 몇보다는요, 똘똘한 직원 하나가 훨씬 낫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온라인에 집을 잘 지셔야 돼요. 제가 그전부터 얘기했죠. 온라인에 인테리어를 잘해야 된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는요, 이 휴대폰 없이는 식당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서 네이버에서 그 매장의 영업시간, 주차, 유아 의자, 콜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는 시대잖아요. 거기에 내가 내용을 충실히 넣어놔야만이 손님들이 찾아오는 빈도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옷 요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색하고 온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온라인상의 내 집, 각 그 SNS에 따라서, 포털 사이트에 따라서 자기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시간을 할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런 온라인의 집들을 지어서 거기에 정보를 자세하게 놔야만이 손님이 그 집을 방문할 의도가 가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AI 아시죠? 그냥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 잘 하시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야, 화정에 있는 맛집 좀 알아봐줘, 부모님 모시고 갈 만한 맛집 좀 알아봐줘,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앞으로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손을 안 쳐요 이제. 자, 그랬을 때 AI가 정보를 끌어오겠죠. 대답을 해주려면 자기도 들은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AI도. 지도 이제 어디서 이것저것 들어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어디서 그 얘기를 듣고 올까요? 그건요, 우리가 넣어놓은 정보와 손님이 그 정보가 맞다고 리뷰를 달아놓은 그 리뷰에 있는 키워드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거기서 가져온 키워드를 추출해서 그 질문자한테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상에 정보를 안 넣어놨어. 답을 해주겠어요? 답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의 정보를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만이 그 데이터가 많이 쌓인 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지. AI도 개뿔 뭐 몇 마디 안 들어있는데 정보를 가져오진 않아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떠든 그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기준으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자세하게 해놓고 손님들이 거기 리뷰를 자꾸 달아놓고 이렇게 만드는 구조에서 그 링크에서 가져오는 거죠,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 내 집을 아주 잘 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집을 짓는 그 재료는요, 제가 표현한다면 키워드라고 할 수 키워드.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대접하는 식당이에요.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접하는 식당으로 오랫동안 계속 키워드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밥집, 그 다음에 초밥, 내 핵심 상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넣고, 앞바닥은 부모님 모시고 오고 싶은 식당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누적해서 가면 SNS 유저들과 내가 가진 정보를 취합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걸 끄집어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키워드를 오랫동안 잘 누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은 키워드를 반복해야 되겠죠. 대접하기 좋은 식당이란 키워드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말한 거 뭐예요? 브랜드의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올 만한 식당에 대한 브랜드 철학을 심고, 거기에 손님들이 호응해서, 주인이 말한 거에 호응해서 같은 키워드를 반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식당이 앞으로 살아남는 식당으로서의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요, 그냥 SNS에서 뭐하고 이런 얘기들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를 꾸준히 쌓으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식당을 이길 수 있는 식당은 없어요. 시간을 이기는 건 없습니다. 그 누적된 시간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안 돼요. 플레이스 날아간다니까요. 비즈니스 날아가요.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꾸준히 계속 쌓아간 철학을 가지고 철학에 맞춰서 내가 그 상품을 손님한테 설득하는 거죠. 그 과정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온라인상의 흔적이 없으면요, 손님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식당입니다.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여러분, 반짝 줄 서는 식당들은 많이 봐왔죠. 근데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런 게 있어요. 반짝 줄 서는 식당 보면서 저 집 잘 되겠다. 반짝이라는 거는 뭐 한두 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반짝 줄 서는 식당들은요, 6개월에서 1년도 가요. 근데 6개월에서 1년 하는 식당이 부럽나요? 아니면 10년을 적당히 내 인건비와 내가 투자한 데는 수익이 꾸준하게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좋은가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선택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기본기를 차근히 다져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지 않을 거면요, 식당 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그전보다 2배 이상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걸 바라보고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가서 수익을 만들어놔야만이 여러분들이 결국에 식당으로 승리하고 살아남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4가지 중에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생존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식당 생활을 만들어드리는 주방대장 민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